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국의 철학자 와이트헤드의 철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심리학과 심리치료 분야의 변화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와이트헤드는 20세기 초반부터 자연과학, 종교, 인류학, 미학, 교육학, 그리고 심리학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쳐왔는데요. 와이트헤드 철학의 핵심인 프로세스와 상호 연결성 관점에서 정신분석치료, 가족체계치료,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명상에 대해 살펴보면서 와이테드의 철학이 심리학, 심리치료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동영상과 자료는 함성 채널과 블로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와 콘텐츠를 비교하면서 프로세스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시청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프레드 노스 와이트헤드에 대해 알아보고 그의 철학의 핵심 개념인 프로세스와 상호 연결성, 프로이드 정신분석, 관계정신분석, 보엔 가족체계 치료에 있는 프로세스와 상호 연결성 개념들, 그리고 서구에서 영적 스승으로 존경받는 바이런 케이티와 심리치료와 명상을 통합한 수행을 가르치고 있는 트루디 굿맨은 마음치유와 정신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프로세스와 상호 연결성을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알프레드 노스 와이트헤드는 수학자이면서 철학자, 교육자인데요. 과정철학이라고 알려진 철학적 접근법을 개발하고 이것을 통해서 철학, 과학, 종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는 Process and Reality라는 제목의 책에서 프로세스와 리얼리티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핵심 포인트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지속적인 변화, 그리고 상호 연결된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와이트헤드는 단편적이고 정적이고 고정된 경험들의 이면에 있는 프로세스가 리얼리티를 구성하고 있는 더 근본적인 요소이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상호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실체는 그것이 물리적인 대상이든 아이디어이든 사건이든 간에 우주에 있는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리고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은 현실에서 전개되는 거대한 관계망을 형성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세상은 많은 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실체와 그 실체의 행위가 전체 옷감에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와이테드의 상호 연결성 개념은 불교 교리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선행되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독립적으로 또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와이테드의 개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인데요. 리얼리티의 이면에 존재하는 프로세스와 상호 연결성에 대해서 이렇게 철학과 종교가 공통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럼 심리학 또는 심리치료 분야는 이 프로세스와 상호 연결성 개념을 어떻게 담고 있을까요? 먼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드는 그의 이론에서 프로세스나 상호 연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프로이드가 와이트헤드보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와이트헤드 철학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지만 프로이드가 개인의 심리와 무의식에 초점을 두면서 개념화한 인간 무의식에는 프로세스와 상호 연결성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확인해보고 와이테드의 상호 연결성 개념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이란 생각, 감정, 욕망 또는 기억의 저장고를 말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떤 말이 튀어나오거나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돌려버린다거나 자신도 모르게 뭔가를 보호하려고 감싸거나 갑자기 30년 전 있었던 일이 떠오를 때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까맣게 잊고 있던 것을 갑자기 떠올리기도 합니다. 프로이드는 억압된 기억,
해결되지 않은 갈등, 그리고 본능적인 추동 같은 것들이 인간의 무의식 속으로 생각이나 감정, 욕망, 기억들을 억압한다고 여겼습니다. 프로이드는 아동기 경험, 특히나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무의식의 발달 프로세스를 형성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충격적이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자극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 압도적인 불안이나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무의식에 그것들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식 영역에 있는 생각과 감정, 욕망, 기억은 평소에는 쉽게 인식되지 않다가 꿈, 말실수, 심리적 장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인간 정신의 주요한 세 가지 요소인 원자아, 자아, 초자아를 제시했습니다. 초자아는 내면화된 도덕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을 내재화합니다. 원자아는 쾌락 원리에 근거해서 원초적인 충동들을 즉각적으로 충족하려고 합니다. 자아는 원자아와 초자아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 본능적인 욕구와 사회적 제약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자아가 원자아와 초자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방어기제입니다. 프로이드는 이 세 가지 요소의 독립적인 개별 기능을 더 강조했지만 사실 세 요소 간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는 본능적 추동, 해결되지 않은 갈등, 억압된 기억들이 무의식 영역에 생각, 감정, 욕망,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는 프로세스, 그것들이 꿈, 실언, 심리적 장애 증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프로세스, 그리고 원자아, 자아, 초자아가 기능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작동합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있는 프로세스와 상호 연결성 속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와이테드의 상호 연결성과는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와이테드의 상호 연결성 개념은 우주의 모든 현상에 있는 상호 연결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개인적인 경험과 관계를 넘어서는 총체적인 관점을 갖는 반면에 프로이드의 가족 역동과 아동기 경험에 대한 강조는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무의식적인 갈등 해석에만 초점을 두는 이분화된 세계관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이드는 한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 주 양육자와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가족을 아동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근원지 또는 문화적 압력을 가하는 곳으로 규정하기도 했고, 신경증적 갈등은 가족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영향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오염원인 가족이나 친지를 치료해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이분화된 세계관을 취했습니다. 과거 경험에 기반한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갈등을 탐색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일에 중점을 둠으로써 단편적이고 고정되고 정적인 과거에 초점을 두고 그 이면에 있는 변화하는 프로세스와 상호 연결성을 탐색하는 관점은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심리치료 분야가 점점 발달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실제적인 치료적 관계보다 개인의 무의식적 갈등 해석에 더 중점을 두는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고, 그러한 비판에 부응해서 등장한 것이 관계정신분석입니다. 관계정신분석은 과거에 겪은 개인적 경험 대신 과거에 경험한 개인적 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현재의 관계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데요.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의 통찰과 치료적 관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관계정신분석은 정신분석 치료의 현대적 접근법으로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의 대인관계 역학과 치료적 관계에 중점을 둡니다. 관계정신분석에서 치료자와 내담자는 내담자의 내면 세계, 관계적 양상, 과거의 관계 경험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치료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적 정신분석 치료에서 핵심은 과거의 관계와 대인관계 패턴이 내담자의 현재 경험과 현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통찰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치료자들은
치료자 내담자 치료 관계를 내담자의 관계 패턴의 축소판으로 보면서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의 역학 관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관계정신 분석 치료의 이론적 기반 중 하나입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어떻게 주 양육자와의 초기 경험이 내부 대상으로 알려진 개인의 내면화된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을 형성하는지 탐구합니다. 대상관계 기반 치료에서 치료자는 내담자가 내적 대상관계를 탐색하고 이해하도록 돕고,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치료자와 내담자의 치료 관계는 이러한 내면화된 패턴을 탐색하고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합니다. 관계정신 분석의 주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치료적 관계는 치유 과정의 핵심으로 간주됩니다. 치료자의 공감 및 진정성은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두 번째, 관계적 정신 분석은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치료 과정은 치료자와 내담자, 양쪽 당사자가 모두 기여하는 것이고, 치료자의 주관적 경험은 내담자의 역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세 번째, 관계정신 분석은 대상관계 이론과 유사하게 주 양육자와의 초기 관계가 어떻게 내담자의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면화된 관계 패턴을 형성하는지 탐구합니다. 이러한 내면화된 관계 패턴은 현재의 관계와 정서적 경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관계적 정신 분석은 내담자의 관계적 패턴과 그것이 치료적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맥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전반적으로 관계정신 분석학은 치료의 대인관계적 측면에 더 중점을 두면서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의 통찰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매개체로서 치료적 관계를 인식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관계 역학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관계적 정신분석 이론과 화이트헤드 철학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사점으로 첫째, 상호 연관성입니다. 관계정신분석학과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모두 현상의 상호 연관성을 인정합니다. 관계정신분석학은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적 패턴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고,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이러한 상호 연관성을 현실의 모든 측면으로 확장합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 지향성입니다. 두 접근법 모두 과정 지향적이고 개인의 경험을 형성하는 지속적인 다이내믹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현실의 역동적인 본질과 프로세스의 연속적인 전개를 강조하고, 관계정신 분석학은 치료적 관계와 내면화된 관계 패턴의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탐구합니다. 두 접근법의 차이점입니다. 첫째, 범위입니다. 관계적 정신분석은 주로 치료적 맥락 안에 있는 대인관계 역학과 개인의 내면화된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만,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인간의 심리학을 넘어 현실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식에 대한 강조입니다. 관계적 정신분석학은 개인의 정신 내에서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을 탐구하는 것, 특히 치료적 관계를 통해 탐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화이트헤드는 의식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그의 철학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리얼리티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프로세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입니다. 관계적 정신분석은 심리치료 맥락에서 개인의 성장과 치유를 촉진하기 위한 치료적 접근이고,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리얼리티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형이상학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정리하면 관계정신분석은 화이트헤드의 상호 연결성 그리고 프로세스 개념과 일부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범위, 강조점,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리얼리티 자체의 역동적이고 상호 연결적인 성격에 대해 더 총체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관계적 정신분석은 심리치료의 맥락 안에서 대인관계의 역동성과 치료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계정신분석은 과거에 겪은 개인적 경험이나 개인 무의식의 갈등 해석에 중점을 두는 대신 과거에 경험한 개인적 관계 역학을 이해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것이 현재의 관계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관계 경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런 나는 현재의 관계 경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설사 내가 과거의 관계 경험으로 인해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여기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향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딘가에 혹은 누군가에 영향을 끼치며 상호작용한다는 와이테드의 프로세스와 상호 연결성 개념이 심리치료 분야에도 잘 담겨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치료 분야의 여러 이론들도 프로세스와 상호 연결성 관점을 취하는데요. 그중 보웬의 가족치료 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신분석 훈련을 받은 정신과 의사 머레이 보웬의 가족체계 이론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 연결된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그것들이 개인의 행동과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합니다. 보웬은 정신분석적 원리들을 개인을 넘어선 가족 치료에 적용함으로써 가족 치료 분야에 큰 발자취를 남겼는데요. 저항이나 전이 같은 정신분석적 개념들을 대인관계적인 용어, 예를 들면 분화, 미분화, 정서적 삼각관계, 개인화와 함께함, 다세대 간 전이 등으로 바꾸었습니다. 보에는 개인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나오고 그 관계 안에서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가족 시스템에서 분화되고 독립된 정도가 가족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주체적인 능력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를 개인의 분화 증가로 삼았습니다. 보웬 가족치료 체계의 여러 기법들에는 프로세스와 상호 연결성 관점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요. 먼저 가계도와 과정 질문입니다. 가계도에 중요하게 담겨야 하는 정보는 다세대에 걸쳐 전이된 관계 갈등, 관계 단절, 삼각관계 등의 정서 처리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계도를 그리면서 치료자는 과정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당신의 집에서 스트레스나 불안은 어떻게 다루어졌나요? 당신이 그 일을 떠올리면 그게 당신의 우울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게 휘말리는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의 과정 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받아온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통찰하도록 돕습니다. 관계 실험은 과정 질문 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태 해왔던 감정적 반응 대신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담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함으로써 관계의 상호 순환적인 속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사용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다른 행동 방식과 대응 방식을 실험하도록 지시하고 이런 관계 실험을 통해서 감정에 휘둘리는 것,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에 저항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보에는 집에 다시 가기 개입을 통해 분화 수준이 높아진 개인이 집으로 다시 가서 감정적 반응을 하지 않고 가족을 재경험해 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분화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예를 들어서 삼각관계 안으로 내담자를 다시 끌어들이려는 원가족 구성원의 시도에 내담자가 감정적인 반응 대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명백한 자아감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요한 가족 구성원과는 의미 있는 결속을 다시 맺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내담자 자신의 정서적 성장, 분화 수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엔의 가족체계 이론이 프로세스와 상호 연결성 관점에서 와이테드의 철학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지향적 관점입니다. 보엔의 가족 시스템 이론은 가족을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적응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는 동적인 시스템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와이테드의 철학은 모든 것이 지속적인 변환의 상태에 있는 리얼리티의 동적인 특성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상호 연결성 관점입니다. 보헤네 이론은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 연계성을 강조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각, 감정, 행동에 미치는 상호 영향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상호 연관성은 현실의 모든 측면이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와이테드의 상호 연결성 개념과 유사합니다. 세 번째, 세대 간 프로세스입니다. 보헤네 이론은 다세대를 걸쳐 정서적 기능과 행동 패턴이 전달된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을 다세대 전달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은 가족 내 과거와 현재 경험의 상호 연결성을 반영하고 현재의 가족 기능에 대한 다세대에 걸친 지속적인 영향을 반영합니다. 네 번째, 자기분화입니다. 보헤네 이론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자기분화 개념으로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분명한 자아감을 유지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자율성과 관계 연결 사이의 균형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와이테드가 더 큰 시스템 내에서 개별 개체 간의 상호작용과 그들의 관계 역학을 강조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 프로세스입니다. 보헤네 이론과 와이테드의 철학은 둘 다 변화가 이산적인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인식합니다. 가족체계 이론에서 가족 치료는 각 구성원 개인의 분화를 증가시키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족 시스템에 적응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와이테드의 철학은 리얼리티가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서 진화한다고 제시합니다. 전반적으로 보헤네 가족 시스템 이론은 가족 시스템의 역동적인 특성과 그 안에서의 관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강조함으로써 프로세스와 상호 연결성에 대한 와이테드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두 관점 모두 시스템의 작동을 이해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동적인 프로세스로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와이테드 철학의 핵심인 프로세스와 상호 연결성 관점이 서양의 심리학과 심리치료 분야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칼 융이나 게슈탈트 치료 등에서도 이 개념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영성 치유와 명상 분야에서는 어떻게 프로세스와 상호 연결성 개념이 녹아 있는지 살펴보면서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치유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이나 심리치료 같은 학문 분야와는 관계없이 바이런 케이티는 상호 연결된 프로세스 관점으로 생각을 들여다보고 탐구함으로써 스트레스와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런 케이티는 서양에서 주목받는 영적 스승입니다. 그의 책 4가지 질문을 소개하면서 와이테드의 철학적 관점이 서양에서 인간의 영성을 회복하는 작업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소도시에서 세 자녀의 어머니이자 부동산 중개인으로 평범하게 살던 바이런 케이티는 이혼을 한 후에 점점 우울증, 분노, 좌절감이 심해졌습니다. 급기야는 죽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돼서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보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요양원 다락방에서 홀로 바닥에 누워 자던 케이티는 호련히 그동안 품고 있던 삶에 대한 인식이 산산이 깨지면서 고통이 없는 절대 기쁨의 상태를 맞이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케이티는 생각에 대한 믿음이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모든 생각에서 해방돼서 완전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단순하면서도 경이로운 방법인 작업이라고 부르는 4가지 질문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KT의 작업은 4가지 질문과 뒤바꾸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족쇄에서 풀려나 자유롭고 행복한 마음을 경험합니다. KT의 작업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종이에 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 화, 슬픔, 두려움을 일으키는 사람, 애증이 엇갈리는 사람에 대해 적나라하고 솔직한 판단을 씁니다.
화면에 예시로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지도자는 4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이 프로세스를 거치는 동안 판단하는 문구에 있는 남편을 나로 바꾸는 것이 아주 수월해지는데요. 나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로 관점을 바꾸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KT는 생각을 탐구하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는 누구일까를 탐구한 다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비롭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KT는 자신에 대한 자애와 자비는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우리가 타고난 권리이기 때문에 자기자비라는 권리를 충분히 누림으로써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누구든 무엇이든 간에 두 팔과 가슴을 활짝 열고 기꺼이 만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바이런 케이티의 4가지 질문을 연습하고 싶은 분들께 네이버 카페를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와이테드의 프로세스와 상호 연결성 철학을 자비 명상을 통해 현실적으로 구현하면서 심리치료 분야와 명상을 결합한 센터를 미국 LA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 트루디 굿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루디 굿맨은 하버드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학위를 취득한 후에 보스턴과 캘리포니아에서 심리치료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1983년 매사추세츠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MBSR의 창시자인 존 카바진 박사와 함께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한 강연에서 자신의 첫 번째 명상 선생님은 한국의 숭산 스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숭산 스님은 그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트루디 굿맨은 명상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받아들여졌다고 느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트루디 굿맨은 숭산 스님과 함께 한국의 사찰들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에 깊이 녹아있는 수행의 뿌리를 발견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통해서 영감을 얻은 트루디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1995년 심리치료와 명상의 교집합을 찾아서 명상센터를 설립했고 심리학과 명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전념하면서 여러 저서의 공동 저자로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트루디 굿맨의 자비 명상의 핵심 가치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와이테드의 프로세스와 상호 연결성의 범위를 우리가 얼마나 더 넓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휴식을 갖고 마음을 쉬게 하고 본인 스스로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랑에 기반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나 스스로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모두가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한 나 스스로를 오늘 이 상태로 완벽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어릴 때의 환경이나 트라우마 같은 특별한 환경 때문에 나의 현재 모습이 이렇지만 친절함과 연민으로 현재의 나의 모습을 이해하게 될 때 내려놓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내려놓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과 자비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자비심을 통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이렇게 변화하면서 사랑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지혜와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 세계를 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다양한 부족이 있고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경쟁과 비교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경쟁 문화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숨겨진 방식이든 드러내놓고 하든 나의 세상과 타인의 세상을 이분화시키고 이분화를 합리화시키는 편견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대 개인으로 서로를 더 잘 보살피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 챙김에 대해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은 같이 사는 시민으로서의 삶으로 바뀝니다. 마음 챙김의 핵심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색하고 있는 것은 사람마다 피부색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지만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입니다. 출발점은 가장 가까운 곳, 내 몸 안에서부터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몸을 먼저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영원 중의 한순간인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몸을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몸에 중점을 두는 자비명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비명상은 제가 스리랑카 스님으로부터 배운 것인데 명상을 하면서 최선의 나, 최고의 나와 연결되어 자비심과 연민의 마음을 느끼고 그 자비심과 연민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 모든 세상에 여러분의 선한 에너지를 보내고 있다고 스스로 믿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우주의 모든 실체는 단편적이고 정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서 변화하는 프로세스를 경험한다는 와이테드의 철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여러 분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선하다 혹은 악하다. 가족은 아동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근원지 또는 문화적 압력을 가하는 곳이다. 나는 피해자이고 희생양이며 누구는 가해자다 등의 이분법적인 프로이드의 세계관이 우리나라의 심리치료 분야에 쉽게 받아들여지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심리치료 분야를 잠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내면화된 열등감, 두동강이 난 우리 국토의 물리적 상황, 경제 발전만을 중심으로 내달렸던 극단성 등과 같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던 이분화된 세계관이 서로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폐쇄적이고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가족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가족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급기야 출산율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의 심리학, 심리치료 분야는 환자와 내담자에게 최대의 유익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수용과 포용을 경험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의 심리치료, 정신치료 분야는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스스로 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